회사 여행에서 낙오된 우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저희 회사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워크샵 겸 단체 여행을 떠났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때 48살로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부부만 살고 있었고 회사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이번 여행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지는 서해안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청산도라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푸른 바다와 깨끗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회사에서는 이틀 동안의 일정으로 워크샵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자유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저희 부서의 김수진 과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보다 5살 어린 43살로 이혼 후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업무적인 대화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인품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여행 첫날 우리는 아침 일찍 회사 앞에서 전세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총 38명의 직원들이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탑승했죠. 저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가끔씩 뒤돌아보며 부장님, 날씨가 정말 좋네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3시간 정도의 버스 여행 끝에 우리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약 40분 정도 더 가야 청산도에 도착할 수 있었죠. 배 위에서 바라본 서해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청산도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 형태의 숙소였는데 저는 혼자 쓸 수 있는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수진 씨는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쓰는 방에 들어갔죠. 짐을 정리한 후 우리는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워크샵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워크샵은 팀 빌딩과 소통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평소 업무에서는 볼 수 동료들의 다양한 면을 발견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죠. 특히 수진 씨가 팀 활동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창의성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우리는 펜션 근처의 해변가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싱싱한 회와 구이, 그리고 막걸리가 어우러진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도 평소보다 훨씬 편안하고 진솔했죠. 수진 씨는 제 옆자리에 앉아서 가끔씩 안주를 권하며 부장님도 가끔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셔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일부 직원들은 펜션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지만 저를 포함한 10명 정도는 해변가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밤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며 걷는 산책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은빛 물결을 만들어내고 파도 소리가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어 주었죠. 그런데 산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어지러워요라고 말하며 주저앉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녀가 저녁 식사 때 동료들의 권유로 막걸리를 몇 잔 마신 것이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계속 산책을 하겠다며 앞서 가버렸고 저만 그녀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펜션으로 돌아가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잠깐만 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작점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수진 씨와 저는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이 특별한 분위기 때문인지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장님, 저 사실 이번 여행이 정말 필요했어요.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아들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와 대화를 거의 안 해요. 혼자 키우다 보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평소 직장에서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만 보여주던 그녀가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장님은 아이가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수진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아이 아빠는 이혼 후에 연락도 안 되고 제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버거워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그녀를 보호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비록 아이는 없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상대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녀는 제 말에 고마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부장님. 사실 회사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각자 바쁘고 저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제가 말하자 수진 씨는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많은 고민이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아이가 없다 보니 대화할 주제도 줄어들고 각자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게 되더라고요. 수진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부장님, 부인분도 직장을 다니세요? 네, 은행에서 일해요. 둘 다 워낙 바쁘다 보니 집에서도 업무 이야기만 하게 되고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생이 참 복잡해요. 수진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현실의 벽이 높다는 걸 느껴요. 책임감은 무거워지고 꿈은 점점 멀어지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말하자 수진 씨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은 낙천적이시네요. 전 요즘 그런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매일매일이 그냥 버티는 느낌이에요. 수진 씨, 지금 이 순간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녀는 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신기해요.
부장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흘러 벤치에 앉은 지 1시간이 넘었을 무렵 수진 씨의 컨디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펜션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에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인생관에 대한 깊은 생각까지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수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인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진 씨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정한 소통을 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어젯밤의 깊은 대화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수진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으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 눈과 마주칠 때면 어젯밤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듯한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전 일정은 섬 투어였습니다. 청산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죠. 우리는 몇 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각기 다른 루트로 섬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같은 팀이 되었고 총 8명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청산도 등대였습니다.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등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죠. 수진 씨는 그 풍경에 감탄하며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신기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제가 물어보자 수진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주었고 그녀도 제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팀원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둘이 함께 찍은 사진도 남겼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여행의 추억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사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천년의 숲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었죠. 팀원들은 각자의 속도로 걸어가느라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비슷한 속도로 걸으며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어젯밤 이야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수진 씨가 숲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특별한 환경 때문이 아닐까요? 일상에서 벗어나니까 마음도 더 열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답하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집에서는 항상 아들 걱정, 일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한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들이 잠시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우리는 숲길의 중간쯤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수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혹시 어젯밤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술 때문에 평소보다 많이 털어놓은 것 같은데. 전혀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부장님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수진 씨, 우리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앞으로도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제 말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섬의 중심가에 있는 식당에서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일정을 시작하려던 순간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나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는 더욱 거세졌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기상청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주의보를 발령했네요. 배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급히 여행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는 배가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 폭풍은 최소 하루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한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하루 더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 연락해서 방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다른 관광객들도 많았고 갑작스럽게 체류 기간이 연장되면서 숙소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펜션 사장님은 죄송하다며 전체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방을 구해보겠지만 몇 분은 다른 숙소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원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저도 함께 알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우산을 들고 빗속을 헤매며 섬 곳곳의 숙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방이 없거나 이미 만실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1시간 넘게 돌아다닌 끝에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곳은 섬의 끝자락에 있는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민박집 할머니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와 수진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을 돌아다니며 지쳐있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수진 씨는 그날 밤을 같은 방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순전히 불가피한 상황 때문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둘 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민박집 할머니는 저희를 방으로 안내하시며 걱정 마세요. 이불과 베개는 깨끗한 걸로 새로 준비해 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창문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상한 하루네요. 수진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침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젖은 옷을 갈아입은 후 저와 수진 씨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바닥에서 잘게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부장님이 나이도 더 많으시고. 수진 씨가 사양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여자분이 바닥에서 주무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 할머니께 이불을 하나 더 빌려서 바닥에 깔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자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할머니께서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고 김치와 함께 끓여주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 특별한 상황과 함께하는 사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수진 씨가 진심 어린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생 많다. 내일은 날씨가 좋아질 거야. 할머니께서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와 수진 씨는 작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전기가 한 번씩 깜빡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정전될 수도 있으니 양초를 준비해 두겠다며 양초 몇 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수진 씨가 창밖의 폭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신기해요. 자연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에서만 살다 보니 이런 자연의 위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깜깜해지자 수진 씨가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급히 양초에 불을 켜면서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자 분위기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폭풍 소리와 촛불, 그리고 우리 둘만 있는 이 공간. 마치 세상에서 우리만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우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부장님이 함께 계셔서 다행이에요. 수진 씨의 솔직한 대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혼자였다면 훨씬 불안했을 거예요. 수진 씨가 함께 계셔서 든든해요. 촛불 아래서 바라본 수진 씨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촛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만들어내는 그림자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뭐든지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부장님을 예전부터 존경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동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도 그렇고 하지만 어제와 오늘을 보내면서 그런 존경심이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수진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촛불빛 속에서 바라본 그녀의 눈동자에는 저와 같은 감정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로서의 관심이었는데 수진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희 둘 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기혼자고 수진 씨는 아이가 있고. 알아요. 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감정만큼은 진실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보다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특별한 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한참 후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이 밝아지자 우리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촛불 아래에서 나눈 그 진실한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늦었네요. 주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수진 씨도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각자 잠자리에 누웠지만 우리 둘 다 쉽게 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부장님, 아직 안 주무세요? 어둠 속에서 수진 씨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잠이 안 와요. 수진 씨도 그런가 보네요. 네,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 수진 씨, 우리 내일도 솔직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요. 설령 현실로 돌아가더라도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주고받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폭풍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었고 우리의 마음속 폭풍도 그와 함께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치기 시작했고 저와 수진 씨는 그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밤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고도 짧았습니다. 길었던 이유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새벽 6시경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의 폭풍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맑고 화창한 아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침대를 바라보니 수진 씨도 이미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치자 둘 다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젯밤의 그 진솔하고 따뜻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어색한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부장님도 안녕히 주무셨나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는 다른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세면을 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깊은 대화와 감정의 교류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둘 다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집에서 직접 담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 폭풍이 심해서 걱정했는데 할머니께서 자상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네, 덕분에 잘 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수진 씨가 거의 동시에 답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완전히 좋아졌네요. 배도 정상 운항한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께 인사를 드린 후 저희는 다른 동료들이 머물고 있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어색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가끔씩 말을 꺼내려다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부장님, 수진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저도 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정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 씨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젯밤의 감정들이 단순히 특별한 상황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어젯밤의 모든 순간이 진실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수진 씨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둘 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펜션 근처의 작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나눈 대화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대화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어젯밤의 감정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수진 씨와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다는 것. 수진 씨는 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일단 회사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펜션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디서 밤을 보냈는지, 무사한지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박집에서 하룻밤 잘 보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도 어젯밤 정전되고 난리였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다가와서 배가 10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짐 챙겨서 항구로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항구로 향하는 동안 저와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동료들과 섞여서 각각 다른 그룹과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면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배에 오른 후 저는 갑판에서 청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한 여행지였던 이 섬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이틀을 보낸 곳이 되었으니까요. 수진 씨도 반대편 갑판에서 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서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 섬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뭔가 많은 생각에 잠겨 계시네요. 옆에 있던 후배 직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그냥 경치가 좋아서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배는 서서히 청산도에서 멀어져 갔고 저희도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청산도에서의 이틀이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갈 때와는 달리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하루 늦은 복귀였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 때문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집으로 향했고 저와 수진 씨도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수진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세요. 저도 평상시처럼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도 우리만 아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일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경계선을 넘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어땠어? 아내가 무심하게 물어봤습니다. 그저 그랬어요. 날씨 때문에 하루 늦어졌지만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피곤하겠네. 씻고 일찍 자.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청산도에서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고 특히 수진 씨와 나눈 깊은 대화들과 그 순간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출근길이 이렇게 무거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를 어떤 표정으로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리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 씨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업무상 대화는 해야 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지만 다른 동료들과의 대화에만 집중하며 서로 직접적인 대화는 피했습니다. 부장님, 여행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네. 나중에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면서 수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업무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수진 씨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연히 눈이 마주칠 때면 청산도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라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수진 씨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며 답했습니다. 회의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장님, 저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음으로는 청산도에서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알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일단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가진다는 게 서로 거리를 두자는 뜻이에요. 업무적인 관계는 유지하되
개인적인 만남이나 대화는 피하는 거요. 제 마음은 아팠지만 수진 씨의 말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우리 둘 다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고마워요, 부장님. 이해해 주셔서. 그날 이후로 저와 수진 씨는 정말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대화 외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갈 때도 시간을 피해서 가고 점심도 다른 팀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둔다고 해서 감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수진 씨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고 볼 때마다 청산도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그 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바다에서 나눈 깊은 대화, 폭풍 속에서 촛불 아래 바라본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때 느꼈던 따뜻하고 진실한 감정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들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고 수진 씨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청산도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거리를 두기로 한 약속은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생각이 하루도 빠짐없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진 씨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꾸만 수진 씨와 나눈 깊은 대화들이 비교되었습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여.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표정이 항상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졌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 씨와는 여전히 업무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다른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괜한 질투심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연히 수진 씨가 전화로 아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응, 엄마가 늦어도 걱정하지 마.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도시락 데워 먹어.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진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도 아들과의 관계나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고 싶었지만 우리가 정한 거리두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도 되는 걸까? 수진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이미 그 감정들을 정리했을까?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우연을 가장해서 수진 씨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역시나 그녀가 혼자 앉아서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수진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물론이죠. 요즘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수진 씨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떤가요? 여전해요. 사춘기라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 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저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거리를 두자고 했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네요. 수진 씨의 고백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청산도에서의 시간들을 생각해요. 그때가 정말 특별했죠. 저에게는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수진 씨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해봐요.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요?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조용한 곳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조용한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진 씨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 동료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수진 씨도 회사 동료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의 그녀는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와 계셨네요. 네,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우리는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저 요즘 정말 혼란스러워요. 수진 씨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청산도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는지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때 느꼈던 마음들이 가짜는 아니었다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대화했습니다. 마치 청산도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나눈 대화처럼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저는 이 감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복잡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까지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수진 씨는 제 말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들도 있고, 이혼 후에 상처받은 마음도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는 수진 씨의 솔직한 고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와 자신의 상처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정말요? 수진 씨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대신 우리 서로에게 솔직해져요. 더 이상 거리를 두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요. 그날 한강에서의 대화 이후 저와 수진 씨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거리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도 하고 업무 후에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저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장님과 수진 과장님 사이가 많이 가까워지신 것 같네요. 한 후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희는 당황했고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수진 씨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청산도에서 시작된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 씨가 아들 문제로 고민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 씨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이제 확신이 서는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요? 저의 마음에 대한 확신이요. 처음에는 청산도에서의 특별한 상황 때문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확실해졌어요. 제가 부장님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수진 씨의 고백에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청산도에서 느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천천히 가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때 수진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청산도 이후 처음으로 이런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부장님. 기다려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날 이후로 저와 수진 씨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수진 씨의 아들과도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부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진 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요. 수진 씨가 잘 키우셨어요.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게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키우신 게 느껴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랫동안 정서적인 거리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식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아내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요.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정말 끝인가 봐. 사실 나도 다른 사람이 생겼어. 놀랍게도 저는 충격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저는 수진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수진 씨를 끌어들이게 되어서. 아니에요. 저도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장님의 결정을 지지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조금씩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